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배 시민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평균 몇 세일까요? 65세요? 네. 65세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70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으로 얘기를 하니까 통계를 내니까 69세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수가 왜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70세라면 우리는 아직 청장년 시대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우리를. 우리는 저만 해도 젊을 때 60세 이상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를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그 나이가 점점 이제 그 나이가 한 40대 돼서는 행복도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옛날 같지 않는 시니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요즘에 혐오스러운 말들을 노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말들이 있어요. 혹시 틀딱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안타깝죠, 이 소리.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 이걸 노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할매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할머니들만 모이면은 제잘제잘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할매미라고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를 이제 저도 아직 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손주를 봤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라는 소리는 어쨌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매미의 틀에서 저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인으로서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앞으로 다가오는 노인의 시대에 이제 저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나이 공식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노인으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세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노인 4명 중에 1명은 죽고 싶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2018년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전국에 18세에서 65세 청장년층 500명 하고요. 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응답자 26%가 죽고 싶다이고요. 또 26.3%가 고독사가 두렵대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OECD 국가 자살률 1위, 이 불명예를 8년간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노인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전국으로 따지면 부산 지역이 높다고 하죠. 그렇지만 수도권까지 서울, 경기 이렇게 합친다면 더 많겠죠? 이 수많은 자살률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명예스러운 이런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노인들이 불안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노인들도 많습니다. 2018년 한국 70세에서 74세 고용이 33.1%입니다. OECD 평균 1위, 이것도 1위입니다. 평균 15.2%인데 우리나라는 2배나 높습니다. 65세 이상 빈곤율이 43.7%,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 세대 갈등, 젊은 사람들과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전화 상담을, 노인 상담을 한동안 했었는데요. 그 독거 노인을 주로 상담을 하거든요. 전화를 해보면 어르신 자녀분 연락 많아요? 자주 오세요? 이러면 안 오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뭐하러 전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민망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지어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어디 사는지 몰라요 했더니 내가 할 도리를 못해서 젊을 때 민망한 짓을 해서 뭐 등등등 기타 이유로 해서 정말 그 연락을 하기가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명절날 종로 3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종로 3가에 갑자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무슨 대문 왔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후죽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몇 무리들이 이 광장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추석날 데모가 났나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서 궁금해서 가보니까 바둑을 두 분이서 두고 있는데 그 1,000원만 주면 바둑을 둔다 그래요. 그 1,000원 두는 바둑 그게 동참하지를 못해서 그 두 사람 두는 곳에 구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335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무리가 그진 한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조금만 나가니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멍석 깔고 뭐 요즘 멍석이 아니라 돗자리겠지만 그 자리에 깔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 좋은 추석날 집에 안 계시고 자녀분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건 추석도 설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추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갈 곳이 없고 집안에 있기가 민망해서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선배 시민으로서 정말 살아가야 하는 그 우리 교육을 진작에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늙게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실감되지 않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까 절로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멋진 시어머니도 되고요. 멋진 할머니도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멋진 할머니, 시어머니가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봅니다. 돈이 없다고 꼭 부미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돈으로만 부미를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쥐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려주고 나면 대접을 못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 사는 꼬라지를 보니 좀 보태주긴 보태줘야 되겠는데 나 다 뺏기놓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떡하지, 막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살 길도 모색을 해야 되고 자녀 살 길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금 오늘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 자리에 도착을 했거든요. 옆자리에 취직을 하는 이제 준비하는 이제 젊은 청년이 탔습니다. 중얼중얼 무슨 이야기일까? 중얼중얼 조금 더 귀 기울였습니다. 제가 자는 척하고 들어봤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런데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야, 나 삼성 떨어졌어. 내 주변에 삼성 걸린 애가 없어. LG도 떨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은 지금 면접 시즌에 너무 많은 고뇌에 차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도 불행합니다. 부모의 등살에 학원 다니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하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취업도 보장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선배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더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기 쉽습니다. 버릇 없다고. 그러면 요즘 늙은 것들 하고 다가옵니다. 너 나이 들어봤니? 라는 요즘 말 하잖아요. 늙어봤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늙은 게 대수냐고 이렇게 또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은 어떤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끼리 자주 하는 모임이라든지 우리끼리 조금 더 우아하고 정말 선배 시민으로서 늙은이가 아닌 정말 선배 시민답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일이 없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값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젊은 아이들 정말 무슨 재주로 몇 억씩 아이들이 집을 장만해서 결혼을 합니까? 그래놓고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다 사주지 않은 다음에는 결혼하라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값 올랐다고 내 당장 조금 더 먹고 살기 편하자고 집세 올리는 것, 정말 집 갖고 계신 분들 집세 금방금방 올립니다. 젊은 청년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상대방 처우에 상관없이 나조차고 아니면 우리 자식조차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내 문제 해결되면 다 잘 될까요? 청년들이 나 모르는 청년들이 힘들어지면 우리 세상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떠받치는 청년층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 자명한 일이죠. 자, 이제 좀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늘 고민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온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자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친구 문제, 젊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그들이 더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고민해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준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선배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들과 공감하는 틀딱충이님, 할매미니 이런 소리는 듣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로니의 아름다운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자명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여유와 시간과 어떤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혼자만 갖지 말고 같이 공유하는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